이번 학기에 리모델링 실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문자로 아마 OT 안내가 있었을 겁니다. 문자로 받은 대로 여러분들 카페에 가입을 했고, 아직까지 가입 안 한 사람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리모델링의 2에 1, 2,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 1, 2, 리모델링 사업비 분석 1, 2, 또 그리고 이제 중간 테스트가 있게 되는데, 중간 테스트는 과제물로 중간 테스트용 과제물로 나갈 수도 있고 퀴즈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차에 리모델 건축의 구조안전 진단 1, 2, 그 다음에 건축공사, 내준보강공사 1, 2, 그 다음에 보수보강공사, 마지막 주에 이제 기말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말 테스트용 과제물이 나갈 수도 있고 퀴즈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인데, 지난주에 문자로 안내한 것처럼 카페에 가입을 하고, 카페에 가입한 뒤에 동영상에서 과제물이 나가면 과제물을 카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때는 파워포인트 PPT나 아래 한글로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카페에 제출하고, 과제물을 제출한 바로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제출한 과제물에 대한 비밀번호를 남겨 놓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사람과 나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는데, 동영상은 카페에서 이제 연결해서 유튜브에 제공이 되는데,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동영상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놓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든가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과 이 과제물,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 테스트, 요걸 종합해서 성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인데, 교재는 사실 강의 계획서에 제시한 교재가 그 PDF가 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PDF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김은당에서 나온 리모델링 실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업기 바라고, 그래서 김은당에서 제공된 이 리모델링 실무의 이해 요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한번 리모델링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목차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면 되겠고, 자, 이번 주에 리모델링 2의 1장인데,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 말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성능을 유지하고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 또는 뭐 이제 고치는 거죠, 보수하는 일련의 건축 행위를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 제2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확인을 하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보면 보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보수. 앞으로 계속 다른 것들이 나오면 또 그때그때 살펴보는데, 보수라는 것은 뭐냐? 고장, 그죠? 또는 뭐 어떤 그 건축물의 뭐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마모된 그런 기능을 준공 시점, 처음에 준공할 때의 준공 시점으로 되돌리는, 회복시키는 준공 시점의 수준으로, 그죠? 준공 시점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되돌리는 거죠. 그런 행위를 이제 우리가 보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있죠. 개수는 준공 시점 수준까지 기능을 높이거나 또는 새롭게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개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높이거나 새롭게 부과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능을 새롭게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 제2조에 정의된 리모델링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건축물의 골조가 있죠. 골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철거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건물의 기능,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또는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모든 건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리모델링에서는 유지, 보수,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건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립을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용어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여기서 교재에 나온 학습 목표를 보면 리모델링 개념 및 특징 이해하고,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 그 다음에 사업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마케팅, 그 다음에 금융 조달 방법 이런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파이낸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죠.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서현 업무시설 리모델링 전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전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개념 및 특징이 나오는데, 리모델링 개념 및 범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그 용어, 개념은 그걸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되는데, 리모델링은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건축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리모델링이 이제 신축이나 재건축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 구조물의 골조는 그대로 두는 거죠. 훼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제 철거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적 요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능이라든가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건축 건물을 이제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데가 있다. 리모델링은 사용 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포괄한다. 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준공 당시에 설정된 성능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전반 활동.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성능 개선은 건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사항, 기능이라든가 성능,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이제 그 4차 산업시대라고 해서 IoT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AI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 또는 가치를 높일 때 이 시대적 요구의 이 IoT, AI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사회적 성능 개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것들을 더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세 가지 개념의 활동을 포괄한다. 이건 이제 중요한데, 세 가지 개념 행위가 첫 번째 유지 관리죠. 메인테넌스 활동. 두 번째 보수 활동, 리페어. 그다음에 개수 활동, 이노베이션. 아까 보수와 개수에 대해서 간단 용어 해석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지 관리 활동은, 유지 관리는 건축물의 초기 성능, 즉 준공 시점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소, 점검, 교체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이 활동을 잘하는 경우 건축물의 성능 수준이 저하되는 속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지 관리 잘 되면 성능 수준을 이제 낮추는데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 활동. 건물은 각기 고유의 수명 주기를 갖고 있는 부품 또는 부재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죠? 보수는 수명이 다하여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구성 부품 또는 부재들을 원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보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활동. 앞서 얘기한 유지관리 활동이라든가 보수 활동이 기존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는 데 국한된 개념인 반면에, 개수는 건물 성능을 새롭게 향상시키는, 그렇죠? 향상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개수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향상시키는 이 새롭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기능을 또는 성능을 높여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Io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개수는 건물의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거나 부분적인 성능을 준공 시점보다 향상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개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건축 시장의 일본의 그 2010년 마대의 그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준공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이 되겠죠. 시간. 이쪽은 이제 기능이 되죠. 기능. 준공 시점에 어느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그런 건축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기능을 보수하면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때는 요 신축할 때부터 이 보수까지 유지 관리를 잘하면 요 기간이 좀 최소화 늦춰질 수 있는 거죠. 즉 시간을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수를 한번 하면 이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이미 한번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수를 하면 요만큼의 이런 어떤 새로운 사회적 요구사항, 새로운 요구,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수를 하면 이만큼 기능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죠. 초기의 신축 기능보다도 더 향상이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이라든가 성능이 저하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리모델링의 유지관리, 보수, 개수의 개념을 잘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용어, 여기서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리노베이션, 설비 기능 향상을 위한 성능 개선 활동을 이제 리노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 용어로 규정되어져 있다.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과 달리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용어를 리폼 또는 리뉴얼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폼, 리뉴얼, 모더니제이션 다 일맥상통한 같은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싱가포르는 이제 아파트 성능 향상을 위한 사고를 업그레이딩 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장점. 자, 리모델링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비용과 효율, 효과, 그리고 기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다. 이익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 나온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은 사전적 접근을 통해서 개수 및 보수 비용을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사전적 계획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보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유지관리 하게 되겠죠. 오히려 사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많은 개수 또는 보수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뭐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되면 노후화가 일어나고 대부분 이제 설비 관련된 노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보수하거나 개수를 해주면 굉장히 비용 절감도 되고 유지 관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배관에 또 이상이 생기거나 배관에 그 어떤 접촉 부위라든가 이런 데서 누수가 생기면 이미 낡아서 누수가 생기면 이미 이제 그 구조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사전에 시간이 좀 오래된 그런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주면 구조물에는 이제 영향이 없는 그런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이제 효과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이점이 제공된다. 리모델링 방식은 이제 건물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낡은 그런 건축물을 구조체 뼈대는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설비라든가 마감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의 가치가 향상이 되죠. 가치가 향상이 되고 가치가 향상이 되면 매매나 임대에 있어도 가치가 임대가라든가 매매가가 가치가 향상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리모델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리모델링 통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 변경하는 한편 사용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에서 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금방 얘기한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측면에서의 리모델링 이익을 제공한다.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은 사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므로 단기적 집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방식은 분산적이고 사후적으로 하게 되는 기존의 건물 관리 방식보다 기간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단기간의 집중적 활동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서 이익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리모델링의 필요성, 장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에 보면 기존 방식과 접근 방식과 리모델링 접근 방식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기존 접근 방식은 사후 접근으로 비용이 증대되고 비효율적인 요인 증가로 유지 관리비가 증가된다. 반면에 이제 리모델링 접근 방식은 사전적이죠. 예방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비용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통해서 유지 관리가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효과를 보면
기존 접근 방식은 이제 이용 가치 감소, 임대 수입 감소, 자산 가치 감소를 갔는데, 리모델링 접근 방식으로 하면 이용 가치 증대에서 뭐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 수입이 증가되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증가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가치나 임대 수익이 좋아진다. 시기, 사후적, 분산적 행위로 비용이 많이 든다. 기존 접근 방식은. 반면에 리모델링 접근 방식은 사전적, 집중적 행위로 비용 감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접근 방식은 비효율적, 비용 증가, 수입 감소 이렇게 나타나고, 리모델링 접근 방식은 효율적, 비용 감소, 수입 증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과 리모델링 단계를 보면,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리모델링 단계를 이렇게 보면, 1단계에서의 유형은 노화 대응형 리모델링, 2단계는 성능 향상형 리모델링, 3단계는 용도 변경 등 전면적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1단계 노후화 대응하는 경우는 이제 보수 중심의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적 수송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게 된다. 조금 소극적인 리모델링 방법이 되겠고, 2단계 리모델링 단계에서는 성능 향상형 리모델링, 조금 더 보수 중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능까지 향상시키는 리모델링이 됩니다. 건물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준공 후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성능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15년에서 20년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사회 트렌드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있어서의 나타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능 개선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3단계 리모델링은 용도 변경 등 전면적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골조는 그대로 두되 골조의 일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골조를 더 붙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전면적 리모델링이 됩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건물의 새로운 기능 추구, 건물의 물리적 수명은 남아있으나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가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이런 게 이제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동기와 유형 구분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 표 1.3에 보면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동기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리모델링 유형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동기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이유죠.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노후 설비, 내외장재 교체, 새로운 기능 추가, 구조 변경, 증축을 통한 추가 공간 확보, 공동주택은 주차 등 공용 부분의 리모델링 병행 추진, 단독주택의 경우 수익성 증대를 위한 용도 변경도 추진하는 게 이제 건축에서의 유행이, 주택에서의 유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서의 리모델링 동기는 이용가치 향상을 통한 임대 수입 증가,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너무 공사비 기간이 길면 안 되죠. 근린생활시설이니까. 통한 그런 공기 단축을 통한 효과적 재고
제고를 중점으로 하는 게 이제 되겠고, 외관 이미지 개선 중점을 두지만 내부 인테리어 개선, 공간 확보, 설비 성능 향상 또 같이 병행하는. 그다음에 용도 변경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3단계까지도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주기가 짧은 특징을 부여하고 있고, 외관 이미지 현대화, 내부 공간 및 설비 개선의 중점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판매 시설은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 제고, 이미지 제고에 중점이 되는 그런 리모델링. 그 다음에 설비 개선, 이동 통로 및 매장 공간 개선, 내외장 디자인 개선, 화장실, 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용 부분 개선과 확충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용 빌딩은 건물 이용자의 생산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되고, 정부와 에너지 설비 개선과 함께 인텔리전트 빌딩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의료시설,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의 편리성, 쾌적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데 도모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공간 개선, 내부 인테리어 개선, 첨단 설비 도입,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그 다음에 교육 연구 시설은 이제 수요 증대에 대비, 그 다음에 공간 및 시설물 추가 확보와 현대화에 중점이 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의 그 유형 구분에 있어서 동기 내지 목적이 이용 가치 향상, 수익성 증대하는 그런 게 구분할 수가 있고, 방향은 성능 향상이냐 용도 변경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공사 범위는 부분 리모델링이냐 전체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증축 여부는 대수선 방식으로 할 거냐 증축 방식으로 할 거냐. 영업 여부 및 입주는 영업을 중단 또는 이주, 아예 중단하거나 다른 데로 가게 한 다음에 리모델링 할 거냐, 영업 중 내지 입주 상태에서 리모델링 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리모델링을 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시장의 특징과 전망인데, 건설 활동 및 투자의 그 범위를 보면 이 신축 있고, 근데 개수는 이제 중개수, 대수선 이렇게 있겠죠. 개수,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신축은 건축 행위니까 건축 행위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구분을 하면 협의의 건설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광의의 건설 시장은 이제 이렇게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 뭐 나머지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리모델링 시장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죠.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법제화돼서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리모델링 시장의 특징, 그리고 전형적인 선진국형 시장이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건물이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주택 수가 입주할 주택 수가 즉 아파트가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서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핵가족 즉 가족 분화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죠. 지금 세분화, 즉 1인 주택이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여러가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모자라죠. 입주할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이제 치솟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재 새로운 이제 그 추이는 그런데 요 가족 분화 세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배제하고 보면 어느 정도 1가구 1주택이 지금 보급이 돼 있죠. 숫자상으로는. 이 말은 이제 신축이라든가 또는 지어서 10년이 안 된 이런 주택은 이제 우리가 기능이라든가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위해서 삶에 별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제 뭐 10년 이상 된 아주 노후화된 주택이 많죠. 지금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주택 수하고 가구 수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만한 집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찾다 보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거죠. 지금 반면에 10년 이상 뭐 15년 20년 된 노후화된 주택이 많다. 이 얘기는 리모델링 시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 주택들은 신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한국은 어때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선진국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넘는 많이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선진국형 그런 국가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리모델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근자에 많이 이제 활발하게 법제화도 되고 해서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리모델링 시장 전망을 해놨는데 성장 요인에서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급증하고 지금 많죠. 상당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 리모델링 물리적인 노후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 아까 얘기한 새로운 트렌드 지금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초고속 광케이블의 인터넷 시스템이라든가 뭐 IoT라든가 AR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방제 방법 노약자 뭐 친환경적인 정보와 에너지 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이게 이제 사회적 요구죠. 지금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시장이 커진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이제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에서 물론 이제 그 범위라든가 유형 범위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은 골조는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골조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됐다는 거. 아까 이제 제도적으로 리모델링이 이제 리모델링이 제도적으로 제도화돼 있죠. 지금 제도화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리모델링 시장 성장 패턴 전망을 보면 표로 이렇게 정리된 걸 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기별 리모델링 시장 성장 전망 해가지고 200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이후 특징을 보면 비주택 중심의 리모델링 시장 성장, 주택 부분은 성장세는 느리지만 물량면에서는 비주택보다 우위에 있다. 노후화된 그런 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전체 건설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 비중은 8에서 10%.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시장에 대한 주택 리모델링 비중은 12에서 15% 되고,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지금 쭉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2025년에는 30% 이상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전체 건설 시장의 리모델링 비중 30%가 이상이 될 거고, 주택만 봤을 때도 주택 리모델링 비중이 약 35%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이후에는 이제 서구국가와 비슷한 수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 이제 벌써 30%가 넘게 지금 리모델링 시장이 커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25년 이후에는 그 정도의 시장이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이걸 이제 좀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어떤 거냐? 리모델링의 세 가지 활동이 있었죠. 아까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을 하고, 그 활동의 세 가지 활동의 개념을 한번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